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유망 섹터, 유망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주간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 보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뜨뜻미지근한, 이건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죠.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서 장 초반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연준이 이 정도면 긴축을 좀 더 진행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주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유망 섹터나 유망 종목을 지금부터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좋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톡톡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섹터를, 또 그 종목을 뽑아내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너무 쫄지 말자. 대신 올라가 있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추석 전에 마지막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니까 다음 주에 또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 주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이걸 위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닝 리포트입니다. 매일매일 리포트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주 초반에는 이제 위클리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유망 섹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주는 어떤 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면 다음 주 미국은 연준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여기에다가 각국이 통화정책을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긴축 공포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긴축 공포가 지속이 되겠지만 한 번쯤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브레이너드와 또 파월이 발언합니다. 근데 브레이너드는 시장 조정의 그 역할을 해. 자꾸 보면 불편한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죠, 시장에. 그리고 파월도 최근에는 약간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질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럼 최근에 뭐 존 윌리엄스나 메스터나 이런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파월이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스탑 앤 홀드 이 주장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이제 휘둘리는 그런 장세가 미 증시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쉬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일단 쉬어가고,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화요일 날은 뭐 지표를 발표를 해요. 근데 서비스 PMI나 뭐 ISM 서비스 PM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밀리더라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세를 만들려고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7일이나 8일 요럴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우리 밤으로 수요일 밤이죠. 이때 브레이너드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발표되는 게 베이지북인데, 베이지북은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뭐 아주 좋은 단서보다는 시장의 충격을 제어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파월이나 또는 파월이 발언을 하고 ECB도 통화정책 회의를 펼친다고요. 파월은 당연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죠. 대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ECB에서 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오히려 달러 강세가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달러를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진다고요. 자, 그럼 ECB가 통화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달러는 약세를 보인다고요. 근데 평상시 때는 이런 흐름이거나 아니면 이런 흐름이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주춤합니다. 지금 금요일 날도 보면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했죠.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게 좀 더 강화가 되려면 ECB에서 통화 정책을 좀 강하게 펼쳐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 글로벌 통화 정책에서 뭐 유로존이나 이쪽에 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약화되면 오히려 이제 그때는 한번 외국인 매도세가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지난번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움직임이 주초에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초에는 혹시 ECB에서 이제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또는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제 말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75bp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나 아니면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사태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겠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하루 이틀은 짧은 등락이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달러 강세가 주춤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변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미국은 이제 월요일날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월요일날은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격정을 할 필요 없는 게 미국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국 이날 짱대 우몽 떨어졌을 때 보세요. 한 4% 떨어졌을 때 우리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치만 우리는 바로 좀 올라서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죠. 자, 미국이 4% 빠질 때 우리는 2.8% 빠졌습니다. 그럼 한 절반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한 3분의 2, 5분의 3, 이 정도 조정을 받죠. 그럼 미국이 이만큼 조정을 받았으면 우리는 한 1% 전후로 이제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약간 눌러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은 원봉이 떨어져도 되고요. 근데 이제 원봉이 떨어지고 화요일 날은 미 증시가 안 열렸죠. 월요일 날 안 열렸죠. 그러니 우리 증시는 화요일 날은 우리 고유한 움직임을 쫓아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등을 한번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주춤을 했죠. 달러가 주춤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으면 미 증시 대비해서보다 조금 더 약한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쉬어가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증시 흐름 따라서 달러 강세가 약화됐으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안 할 테면 이제 소폭 매수도 들어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초가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주 중반이 문제죠. 주 중반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7일날 우리 시간으로 7일이면 우리 밤으로는 수요일날 반영이 되고 목요일날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밤에 브레이너드가 이제 연설을 해요. 이때 이제 토마스 바킨도 연설을 합니다. 뭐
로레타 메스타 이 사람도 연설을 하고 베이지윕도 발표하고 이날은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사실 연준 위원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메스터나 또 바킨이나 아니면 브레이너드 이 사람들이 다들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날은 또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이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는 목요일 날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또 목요일 날 밤에 파월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처럼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죠.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금요일 날은 또 연휴를 앞두고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고요. 보통 보면 연휴 때 투자자들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주 후반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월요일 날 쉬어가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분명히 미국 시장은 추세만 하락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며칠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요날 보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이유는 뭡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계속 빠지지는 않고 반등세도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21선이 60일선을 데드크로스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2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 2주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음 주 조정받고 또 FOMC 회의 끝나면 그러면 또 양호해진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이 뭐 발표를 하지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FOMC 회의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이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그때는 CPI나 PPI나 또는 소매 판매 이런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FOMC 끝나고 나면 시장에서는 한 75bp 인상을 할 걸로 봤는데 50bp만 인상을 했다. 그러면 땡큐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연준 위원들의. 그치만 너무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그럼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가면서 반등을 노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끝나고 나면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 그때는 이제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진통은 있겠지만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장은 일단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주 초에는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 초중반 월요일 지나면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고 근데 반등을 시도해도 이제 목요일 날은 뭐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눌러주고 반등하고 살짝 또 눌러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 시장이 쌍바닥을 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한 바닥 치고 반등 나오고 또 쌍바닥 치는데 이 쌍바닥을 치는 게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요런 바닥, 쌍바닥. 좀 시장에 좋을 때는 이 오른쪽 저점이 높은 요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오른쪽 엉덩이가 처지는 짝꿍댕이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바닥 쳤고 반등 들어왔고 짝꿍댕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빨리만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경계를 하되 겁은 먹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만을 앞에 두고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죠. 자, 미국도 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여기서 근접에서 비행도 하고 또 미국이 자꾸 앞바다에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미국 뭐 군함이나 아니면 전투기들의 어떤 격추 시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미국이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치포 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글로벌 반도체 구축망을 서두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참석을 안 한다고는 했어요. 이제 발표는 안 했다고요. 근데 8월 초에 이제 예비회담에서 그래, 그럼 우리 중국 눈치는 보이는데 참석을 할게.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움직임 속에서 미중 간의 관계는 악화되겠죠. 자,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자, 이때는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린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었죠.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올라가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쪽이 움직일까요? 바로 CBDC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강하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할 때 세 가지로 압박을 해요. 유가, 금리, 환율. 이렇게 3고 전략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원유 수송로를 차단을 해서 얘들을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원유 수송로가 이 말라카이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드리면 중국의 원유 수송로는 걸프만 여기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여기가 인도양이죠. 인도양을 통해서 여기가 말라카 해협이라고요. 이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여기가 남중국해 그리고 여기가 대만 해협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근데 미국은 이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좁은 말라카 해협 이 길목에서 일본하고 같이 이 연합훈련을 펼치는곤 합니다. 이 수송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원유를 자꾸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유가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고. 근데 중국은 이걸 제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유 뭐 마이너스 40달러 떨어질 때 이 걸프만의 대형 유조선 100천 띄워서 전 세계가 하루 반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번 바이든 아이들 헌터 바이든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통해서 좀 비축이 있죠. 미국의 비추위를 다량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가는 추가적으로 원유 수송로를 차단할 수 있지만 고유가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헝다그룹 사태를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아킬레스건은 미리 끊어질지 모르니까 치료를 해보자 해서 헝다그룹 사태를 일부러 만들어서 이제 이걸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우려를 좀 완화시켰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버블은 심화됐다고. 집대만 집들이 많잖아요. 자, 여기서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강달러라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위안화는 반대 통하니까 약세를 보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가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달러가 강해지면 그쪽으로 자금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중국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나가죠. 그럼 부동산 버블이 이제는 증폭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선택은 위안화 강세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바로
위안화 강세를 좀 약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달러가 강해져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우디나 러시아하고 협력을 펼칩니다.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쓰는 사람이 많으면 위안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 때문에 은행들이 사용을 못 하나죠. 당연히 위안화로 많이 거래를 한다고요. 여기다 사우디도 만약에 페트로달러 오일을 팔아서 달러로 야 우리 기름 팔 때 달러만 사용해 이렇게 이제 페트로달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야 우리 달러만 쓰는 게 아니라 위안화도 쓸 수 있어 이렇게 페트로 위안화를 하게 되면 그때는 위안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안화가 강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제어하려고 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노무라 증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이 2028년도에 있는 경제 성장이 미국 앞질릴 것이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 그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2년 정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미국은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안화가 강해지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국도 365일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일 날 브레이너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시간 직익결제 서브 시스템 이걸 이제 패드나우라고 하거든요. 이 패드나우를 내년 5월부터 7월까지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연중 무휴로 실시간으로 뭐 직익결제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융사하고 CBDC 성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에 2차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성능을 체크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이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움직임이 세게 나온 게 뭐예요? 로지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쪽은 뭐 층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가장 요즘에 좀 센 것은 노지시스, 그 다음 한네트는 이제 리포팅도 한번 해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푸른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못 미친다고요. 그 다음 뭐 한국전자금융. 근데 한국전자금융이나 푸른기술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KCT. 그 다음 뭐 풍산 이런 건 볼 필요도 없고요. 예전에는 뭐 프리엠스 이런 종목도 있었지만 이런 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KCS 이건 좀 거래가 적지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 다음 이제 누리플렉스. 간혹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간혹 세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려면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저는 또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좋은 찬스가 오면 또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장 안 좋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신라섬유, 양지사. 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했죠. 제가 매주 수요일날 이제 오전에 이걸 하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짱대 항목 나오고 짱대 항목 나왔죠. 자, 이런 게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입니다. 보통 보시면 시장을 앞서 나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시장이 벌벌 떨 때 괜찮다, 겁은 먹지 말자, 경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연준의 긴축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양시사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은 매매했다면 어때요? 21% 올라갔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0% 올라갔네요. 여기서 한 돈 1,000만원 매매했다면 당장 한 200, 300, 400은 쉽게 벌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용한 종목을, 이때 정말 조용하잖아요. 시장을 미리 캐치를 하고 시장이 겁먹을 때, 시장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맞습니다. 시장이 다 간다고 할 때 아니에요. 그쪽은 어렵고 지수 방어용으로 이런 종목을 노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잘 움직였죠. 그러니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바이오주들 뭐 DNA 링크나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전성시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유럽 종합학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조용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앞으로 다음 주에도 바이오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요. 지난주에 보면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현대바이오나 메디콕스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죠. 또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NK믹스 여러분들께 좀 찍어서 드렸죠. 최근에 보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찍어서 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죠. 자, NK맥스, 이름이 비슷하죠? 자, NK맥스처럼 상승 초기에 있는 게, 이렇게 양봉을 쭉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은 아주 좋다고요. 이거 말씀드렸을 때는 안 움직였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좀 있다가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NK맥스. 뭐, 크지는 않지만, 요렇게 짱대 양봉을 몇 개 만든다는 거죠. 안 좋은 시장에서도. 그래서, 현대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좀 강해지고, 메디콕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코스모화. 요거 보시면, 바닥권에서, 아주 강했죠. 요때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벌써 얼마 보세요. 15,000원인데 25,000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틸릭스. 유틸릭스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수요일날 요날이라고요. 요날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초반에는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녹화하고 나서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5,500원대에서 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만약 1,000만원만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한 8, 900만원은 쉽게 벌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은 조용한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만 하면 승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리포트는 다른 게 아니라 자, 또 조금 있다가 그 바이오주나 아니면 기타 유망 섹터 있죠. 다음 주에 유망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네옴시티 좋죠. 그래서 네옴시티 종목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보면 좀 잘 움직였는데 또 앞으로 네옴시티 종목 중에서 움직일 종목 그 종목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또 스마트시티 이런 쪽에서 유망 섹터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리포트 종목에 대한 걸 좀 해드리죠 하죠. 자, 리포트라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로 표지가 있고, 자,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되니?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된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자? 그리고 현재 유망 섹터나 유망 테마는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이런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 증권사에서나 쓰지 이런 전문가들이 씁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정한 양식을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증권사 리포트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는 어떻습니까? 정말 쉬운 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쉬운 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뚝 읽는데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종목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선익 시스템, 이수화학. 자, 이 주간 위클리로 주간 전망하고 할 때, 자, 이번 주는 선익 시스템, 이수화학 보십시오.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바닥권에서 시작해서 강력한 랠리가 나오죠. 이수화학 보세요. 거의 100% 올라가죠. 자, 이런 조용할 때 리포팅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더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틸렉스나 코스모화 이런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걸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야, 송관종 대표가 이런 상승 초기를 기가 막히게 발굴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코스모화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여태 코스모학 제시해드렸고 리포트로 또 코스모 신소재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끌고 가시라. 근데 요때 시작을 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딱 요때. 저는 항상 상수 초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이런 리포트가 저는 최근에 이제 2달 동안에 리포트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2달 동안에 총 몇 %가 나왔냐면, 한 달에 한 40종목 정도 나옵니다. 근데, 40전 38승 2패. 승률은 7월 달에는 95% 나왔어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32.5%입니다. 한 종목에. 자, 8월 달은 어떻게 됐냐? 8월 달에는 40전 36승 3무 1패. 승률 90% 나왔어요. 종목당 수익률 16% 나왔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이번 주에도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유신 지난주에 유신, 이번 주에도 유신 제시해드렸고, 이번 주에는 뜬금없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설명드렸죠. HLB. 근데 HLB가 어땠습니까? 잘 올라갔죠. HLB가 왜 잘 올라갔을까요? 유럽 종합학회에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때 연알이었다고, 연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는, 이미 이제, 연알이었죠. 연알 보면 언제 올라갔습니까? 연알 올라가긴 했지만 이날은 장후반에 많이 올라갔다고. 그쵸? 제가 녹화를 했던 시기는 어떨까요? 제가 이럴 때 녹화를 시작했고 그냥 순간 밀어붙였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하려면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겠죠. 상승 초기니까. 그러니까 14,0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 HLB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말 시장에 하락을 했잖아요. 연말 마이너스 0.7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렇죠. 연말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도 좋지 않고. 이렇게 개파락했을 때 여러분들은 겁먹고 막 부들부들 뜰 거야. 내 종목 안 좋은데. 이럴 때 HLB를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죠. 아침에. 자, 그럼 아침에 마이너스 몇 %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0.75%까지 빠졌죠. 그러다 장후반에 6.1%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6.4%. 그 다음날 2% 올라갔어요. 그럼 도합 몇 %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9%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요. 그쵸? 요런 것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드린다는 거죠. 이 리포트라는 것은 8월 30일 날, 자, 미국이 이렇게 연계됐다. 그래서 소폭 조정을 받았다. 소폭 조정을 받았으니까 매수한 날이다. 그래서 HLB, 이런 걸 제시해 드렸죠. 그랬더니, 눌림목에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살았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HLB가 강하게 상승 나왔죠. 그럼 이날 보고 있다가 제가 HLB가 급등이 나오니까 장후반에 어떻게 했을까요? 장후반에 HLB가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은 좀 팔아주실 때가 됐네요. 그래서 일부 팟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드렸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앞서 나가는 게 이런 거죠.
시장이 미국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미국이 조정을 받았다. 우리도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랬을 때 쫄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면 장후반에 딱 슈팅이 나오면 장후반에다 대고 딱 매도 사인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장을 앞서 나가는 거죠. 오늘 뭐 시장이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자, 오늘 밤에 이제 시장에 딱 퇴근해서 또는 할 일 마치고 저녁에 보는 게 뭡니까? 증권 방송이죠. 아니면 증권 기사 검색이잖아요. 오늘 뭐가 올랐나? 그 다음에 내일 아침이 되면 방송에서 뭐 올랐냐, 뭐 올랐다.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올랐으니까. 그런 걸로 쫓아가면 됩니까? 100이면 100, 10중 8구는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중 8구는 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것을.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럴 때라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HLB를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HLB를 매수를 했어. 그럼 저점에서 딱 매수해 놓으면 이게 쭉 슈팅이 나오면 자 HLB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드리죠. HLB를 딱 매도하면 되겠죠. 분할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시스템을, 루틴을 이어가는데 이게 확률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시장 안 좋을 때도 보면 뭐 유신, HLB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히림 18%나 올라갔죠. 또 성일하이텍도 10%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종목을 초기에서 제시를 해드려서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 안 좋을 때 폭락 나올 때 이렇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히림이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쫙 매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할 때 사고 올라가면 팔아주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면 시장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또 히림 이런 것들은 중기로도 더 가는 거니까 일부는 팔고 일부는 하십시오. 이렇게 9월 2일 날 보내드렸죠. 아침에. 자, 이런 식으로 히림은 얼마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딱 히림이 올라가니까 첫 번째 슈팅이 나오면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자 스윙은 얼마, 단기는 얼마, 목표가 이런 것까지 딱 제시를 해드리죠. 그러면 히림 이렇게 슈팅이 쫙 나올 때 이때 일부 파는 거죠. 장 초반에 보내드렸잖아요. 9시 요때 급등이 나올 때 시간상 그쵸? 자, 이때 급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 좀 하고 또 뭐 중기로 보는 것은 목표가 제시해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면 이번 주에도 재밌는 매매가 되죠. 성일하이텍도 보시면 자, 성일하이텍도 보면 이건 좀 떠 있는 거지만 이러면 이제 간혹 그 재밌는 매매를 위해서 단기로도 제시를 해준다고. 기본이 이수학이나 이런 바닥권에서 해드리는 건데 이런 바닥에서 해드리지만 중간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한 종목 끼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단기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일하이텍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날 제시해드렸는데 목요일날 시장 안 좋을 때 저점에서 형성하고 당일날 저점에서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 조용한 걸 이렇게 저점에서 눌러줄 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쭉 이틀 조정받아서 바닥권에서 오를 때 눌림목에서 사라 이거죠. 사면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슈팅이 나오면 그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죠. 자, 뭐가 슈팅이 나오니까 지금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자. 자, 성일하이텍이 슈팅이 딱 나오면
이때 성일하이텍이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일하이텍을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자, 이거 문자 보내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일하이텍이 9월 1일날 11시 21분에 이렇게 나오죠. 성일하이텍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하시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다가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시장에 따라가면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대신 시장을 앞서 나가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리포트는 시장에 앞서 나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 이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리포트를 해드리는데 대부분이 상승 초기 종목이고 대부분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뭐 18%, 10%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유신도 마찬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도 해드리고 두 번이나 해드렸죠.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가 뭐였어요? 바로 네옴시티잖아요. 네옴시티 유신이 42%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유신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통일하이텍 이런 것들은 눌림목을 주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상승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장 안 좋을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자, 도화 엔지니어링은 상승 초기잖아요. 분명히 하루 이틀 눌림목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죠. 지금은 지난번에 유신이나 또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한미글로벌이나 히림이나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다스코도 이제 한번 제가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 4-5% 마진 확보가 되는데 다음 주에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도화랑. 그렇게 되면 또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바이오도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자, 이런 식으로 7월달, 8월달 그 많은 종목을 매매했지만 간단합니다. 리포트 종목 매매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매매하시면 되냐면 플러스권에서만 공략합니다. 여기에다가 리포트에다 다 써놨잖아요. 자, 주로 플러스권에서만 공략합니다. 그래서 보합선이다. 그럼 바로 매수해도 돼요. 약간의 갭상승이 있다면 9시 6, 7분에 눌러주고 매수하고 일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종목 너무 좋다. 승률 7월 달에 95%, 8월 달에 90%, 지금 9월 달 10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종목당 수익률 몇 %예요? 16.9%. 그 다음 7월 달에 32%.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더 올라간다. 왜?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초기 종목을 드리니까 더 잘 올라가죠.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유신. 매주마다 30%, 40% 종목이 두 종목씩이나 나오죠. KSP, 조선주. 그 다음에 캠트로스, 현대로템, 30% 이런 게 매주 두 종목씩 이렇게 나와요. 세노텍, GSE. 시장에 가장 따끈따끈한 종목을 제시해드립니다. 플러스권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하락 출발하는 것도 제외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하나 에어로페이스 제외를 했지만 이런 종목들도 잘 간다는 화성밸브. 다음 주에는 화성밸브도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적중률이 너무 높아요. 자, 그리고 하락 출발한 거 제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거 다 뺀 수치예요. 이루온 또는 뭐 조선선제 또는 여기서 HLB 예전에 또 제시해드렸죠. 바닥권에서. 이번에도 제시해드렸고 우리산업홀딩스 뭐 T로보틱스 이노시스 100% 요런 종목들 삼성스펙 45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이런 수익률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까요? 절대 리포트는 상승 초기에 또 리스크 없는 자리에서 공략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겠죠. 1000만원만 하면 이번 주에도 1000만원 하면 한국백렬 한 종목 나왔네요. 70만원 벌겠죠. 성일하이텍 10만원 벌어요. 100만원. 셀레믹스 50만원. 히림 180만원. 그 다음 S&T, HLB 90만원. 유신 120만원. 지난주에 뭐 월요일에 다스코 40만원. 그 다음에 유신 420만원. 이런 식으로 1000만원만 투자해도 이번 주에도 좋았고 또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좋아요. 한 종목만 이런 한 종목만 나오면 한 종목만 하시면 되고 두 종목이 나올 때는 두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출발한 건 제외하고 하면 돼요. 그래도 한 종목만 원한다. 첫 번째 종목만 하세요. 첫 번째 종목 승률이 아주 좋죠. 한국맨널티하고 히림하고 18%, 그 다음에 HLB하고 유신하고 다스코하고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포트 종목은 정말로 상승 초기 종목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장 초반에 8시 10분 넘어서 이 리포트를 보내드린다고요? 그러면 사업하시다가 뭐 가정 일하시다가 또는 직장 근무하시다가 딱 리포트 종목을 딱 보세요. 그리고 주식창을 딱 구동을 하세요. 그러면 주식창에 관심 종목 추가 있죠. 추가를 눌러서 관심 종목을 세 종목을 딱딱 등록하세요. 한 종목을 딱 등록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9시 땡 하면 마이너스권에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외. 플러스권에서 공략합니다. 플러스권에서 공략하면 플러스권에 딱 공략을 해요. 그러면 딱 매수해 놓고 놔두시면 되죠. 보합선이면 바로 매수하면 되고 약간의 갭상승이 있다 그러면 9시 3분에서 7분 사이에 매수하면 되죠. 딱 매수해 놓고 놔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무하시거나 일하시거나 하실 때 갑자기 문자가 이렇게 띵동 옵니다. 그러면 성일하이텍 올라가네? 1000만원 투자했는데 한 7% 수익 났네? 70만원 버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리포트를 보시고 관심 종목을 딱 등록해 놓으시면 리포트를 보내고 나서 푸시를 해드려요. 리포트 도착했으니 확인하세요. 그럼 리포트 딱 보고 관심 종목 등록 놓고 일하세요. 9시 땡 해서 플러스권에 출발한 거 매매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 나오면 한 종목만 하시면 돼요. 한 종목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선택을 잘 못하겠다. 간혹 세 종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종목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딱 매수해 놓으면 장중에 문자가 띵동 나갑니다. 매도할 때는. 얼마나 쉬워요. 매도 딱 하고 상승 초기 종목이니까 이건 좀 홀딩해도 되겠다.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단기 얼마, 수익 얼마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다 팔아도 좋아요. 다 파세요. 대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목표가 제시해 드리니까 그대로만 끌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문자대로 대응하고 그 다음 12시경에 오늘장 그 매매일지를 써서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오전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하세요. 매일매일 이번 주에 보세요. 1000만원 투자했다면 매일매일 지금 최소한 40만원, 50만원을 벌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쵸? 좀 많이 벌면 120만원, 90만원, 그리고 18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3분의 1 아니 절반만 따라해도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절반 따라하면 8%고 3분의 1 따라하면 한 5점 몇 % 나오죠. 아무리 못 따라해도 발가락으로 따라해도 3분의 1은 따라하실 거 아니에요? 좀 따라한다 싶으면 절반, 뭐 적당히 따라하면 3분의 2까지만 따라하면 되죠.
그러니까 최소 못하는 걸 가정을 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죠. 7월달에는 어때요? 3분의 1만 따라 하세요. 그래도 얼마입니까? 종목당 수익률이 32%였어요. 절반만 따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아주 좋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자.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한가위 이벤트입니다. 자, 2개월 66만원인데 1개월을 플러스를 1일을 드리고 추석 보상 기간 5일을 추가해드려요.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자, 2개월 66만원인데 1개월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총 3개월이죠. 여기다 추석 보상 5일을 더 드려요. 기가 막힌 이벤트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 전에 오늘 당장 가입하셔가지고 추석 전에 돈을 버셔야죠. 돈 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분명히 이런 장이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적중률이 아주 높아요. 거의 승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엄청난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입 번호는 1668-4394입니다. 1668-4394입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추석 전에 돈 벌고 그다음 추석 이후에 큰 수익 창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한 달에 원래는 3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6만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총 3개월에 66만원이고 추석 보상 기간 5일까지 추가해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8,000원 꼴이죠. 하루 8,000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매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 시장 폭락이 나왔죠. 폭락 나온나 어떻게 하는가 보죠. 자, 두 종목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도 수익이 나지만 플러스권에서 공략하고 첫 번째 종목 공략하십시오. 다스코 4% 40만원. 자, 만약에 유신을 했다. 어때요? 지난 금요일날 했다면 420만원 벌 수 있지만 연달했어도 12만원 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 따라하는데도 절반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HLB처럼 좋은 종목 매수하세요. 자, 100만원 투자, 1000만원 투자했어. 9% 올라가네? 나는 못했어. 3분의 2만 먹어. 7%. 절반만 먹어도 5%는 수익 나잖아요. 자, 그 다음날 히림 18% 올라갔네요. 절반만 따라해도 9%입니다. 1000만원이면 90만원 벌 수 있는 흐름이죠. 3분의 1만 따라했어. 아무리 내가 못해도 60만원 벌 수 있잖아요. 성일 하이텍을 했다. 100만원 벌 수 있잖아요. 1000만원 투자했다면. 그런 흐름이죠. 자, 한국맨널티 한 종목 나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올라가니까 한국맨널티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나오잖아요. 급등할 때.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팔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모든 방송,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어려워요. 이건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쪽에 다들 어떤 시세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포트는 어때요? 시장을 앞서 나가는데 아주 쉬운 언어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면 미국 시장 전망, 우리 시장 대응 전략, 또 여기에 종목도 나오죠. 공략주도. 그리고 여기에 현재 미국 시장이 어떻게, 유망 섹터나 유망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이거 보시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자, 10분 걸린다 치고, 그 다음에 이 보고 나서, 이게 도착하면 알람 푸시를 해드려요. 그러면 푸시해드리면 보고 나서 주식창에 딱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주식창에 9시 땡 해서 파란 건 보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플러스권에 있는 거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는 방법도 간단하죠. 주식창에 보시면 이 매수 매도 주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그게 떠요.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이 뜹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사 ATS가 깔려 있으면 그 매수 주문하면 바로 증권사 리포터, 증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세팅만 해 놓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바로 매수 주문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알람 문자로 딱 뜨잖아요.
그럼 탁 파시면 되죠. 차익 실현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른 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리포트. 그리고 보고 매매하는데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만 첫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 오면 팔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매매한 것을 이제 오늘장 어떻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종목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매 일지를 게시판에 올려놓고 12시경에 알람 푸시로 보내드려요. 그럼 총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죠. 내가 이번 주에도 시장 안 좋을 때 좋았고 8월 달에 승률 40전 36승 1무 3패 90% 나왔어. 종목당 16%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는 40전 38승 2패가 나왔어요. 평균 수익률 32%가 나왔습니다. 내가 못 따라해도 3분의 1만 따라한다. 아무리 못 따라해도 3분의 1은 따라할 거 아니에요. 절반만 따라한다. 또 몇 번 매매하시다 보면 3분의 2까지는 육박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차 사거나 핸드폰 사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한두 번 해보면 조작 뭐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벌릴 수 있어요. 하루에 50만원씩만 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억대 연봉 바라십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자. 그리고 그것도 다 해드린다. 자, 그렇다면 추석 전에 마지막 이벤트랍니다. 추석 전에 돈 좀 버셔야죠. 쓸 때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 달에 33만원인데 무려 3개월에 66만원 제시해드립니다. 여기에다 추석 보상 5일 추가해드려요. 그러면 엄청난 이벤트라고요. 하루에 8,000원 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8,000원 투자해서 얼마를 버실 수 있나? 이 폭락장에도 이걸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ARS 전화번호는 1668-4394입니다. 1668-4394. 자, 소고기 한 근 사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커피 한 잔 마실까 안 마시면 여러분의 주식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68-4394입니다. 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3번의 기회를 다 잡으셨습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 리포트를 하시면 또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연한 계기가 돼서 판사가 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요. 우연한 계기에 저의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만약에 지난번에 봤는데 종목만 몇 개 좀 받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아까 말씀 좀 드린다고 했죠.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엔텔시나 삼진이나 에스넷이나 포스코 아이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겠다. 포스코 아이텍은 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은 많이 나온다고요. 오비고나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하루에 8,000원 투자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연한 계기에 인생이 바뀝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벤트로 한 달에 33만원인데 3개월에 66만원 이렇게 빅 이벤트를 하고 있고 추석 보상으로 5일 추가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1668-4394로 지금 전화하셔서 다음 주 추석 전에 돈 좀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멋진 수익률 한번 창출해 보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회원님 편안한 노후 생활할 수 있게 편안한 현재 본업보다 부업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 같이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방송 마무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